여러분 안녕하세요. DIY 아티스트 갓건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글루건으로 바다의 제왕 범고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범고래 사진을 검색한 다음 대충 그려줍니다. 범고래를 대충 그린 도면을 다이소에서 파는 화일에 넣습니다. 글루건으로 대충 모양을 짜줍니다. 화일 위에 이렇게 글루건을 칠하면 나중에 굳었을 때 떼기 쉽습니다. 글루건이 굳으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흐르는 물로 글루건을 굳혀주었습니다. 굳은 글루건을 화일에서 떼줍니다. 자, 물기를 닦아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냉장고 도어 슬림 정리 용기를 준비합니다. 안에 있는 광고지를 빼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얼음 트레이에 얼린 얼음을 다이소에서 파는 냉장고 도어 슬림 정리 용기에 넣어줍니다. 물도 같이 넣어줍니다. 군대에서 받은 보급 수건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범고래를 수건 위에 올려줍니다. 이제 글루건으로 열심히 칠해줍니다. 글루건을 다 칠했으면 얼음 물에 범고래를 넣어줍니다. 1분 정도만 있어도 글루건이 잘 굳습니다. 이렇게 상하로 왔다 갔다 해주면 심심함을 달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쯤 되면 다 굳지 않았을까 싶은 순간에 범고래를 꺼내준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자면 1. 글루건으로 듬뿍 칠해준다. 2. 얼음물에다가 넣어준다. 3. 꺼낸다. 4. 물기를 닦아준다. 입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범고래를 원하는 만큼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범고래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동물 중에서 범고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범고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누가 저한테 범고래랑 재입대하는 것 중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소신껏 범고래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고래는 생긴 건 귀여운 주제에 10살짜리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서는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름부터 범고래이며 영어로는 킬러 웨일, 학명은 고대 로마에서 섬겼던 무덤의 신이자 죽음의 신인 오르크스에서 유래한 오르카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에 맞게 바다에서는 천적이 없는 몇 안 되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고래도 인간을 인간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공격하거나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에게 더 친근하게 행동합니다. 어렸을 때 범고래를 다룬 영화 프리 윌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범고래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영화 장면 중 주인공이 범고래에게 생선을 먹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 나도 범고래 혓바닥 만져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범고래 혓바닥이 그렇게 찰지게 생겼는지. 글루건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범고래가 생선처럼 보였는지 우리 집 고양이 상군이가 관심을 보입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열을 이용하는 작업이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상군이를 옆으로 치워줍니다. 칼을 이용해서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줍니다. 범고래를 좀 더 범고래스럽게 다듬어줍니다. 범고래를 다듬으면서 울퉁불퉁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다시 칠해줍니다. 글루건의 팁을 이용해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글루건이 투명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눈으로 봐도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맨들맨들한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범고래 몸통을 만드는 것보다 이 작업이 훨씬 귀찮고 귀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제 범고래도 아마 울퉁불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적당히 다듬었으면 이제 물을 큰 그릇에 부어줍니다. 범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글루건을 물에 바로 짜준 다음에 손으로 모양을 만져주면 뜨겁지도 않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래와 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어는 꼬리가 세로로 세워져 있지만 고래의 꼬리는 가로로 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야생에선 생존을 좌우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상어는 꼬리가 세워져 있어서 좌우로만 헤엄칠 수밖에 없지만 고래는 꼬리가 눕혀져 있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수영을 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느러미도 만들어준 다음 최종적으로 다듬어줍니다. 무엇보다 상어가 세봤자 개는 고작 생선이고 범고래는 포유류입니다. 피지컬과 지능을 따지기 이전에 종부터가 다릅니다. 상어 중에 그나마 큰 종이 백상아리인데 백상아리는 아주 잘 커봤자 6m에 1톤이 겨우 넘는데 범고래는 기본 5m부터 시작이고 큰 건 8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5톤이 넘습니다. 게다가 멍청한 상어와는 다르게 범고래의 지능은 미러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이고 즉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정도로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인 저도 가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나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똑똑합니다. 같은 범고래끼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정도로 고도의 지능을 가졌으며 개개인의 피지컬도 뛰어나지만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큰 수염고래들을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범고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채색이 망할 수도 있으니 채색 전에 썸네일 사진을 찍어줍니다. 어렸을 때 밑그림까지는 아 진짜 기깔나게 잘 그렸다 라고 생각했는데 채색할 때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꺼냈던 다이소 냉장고 도어 슬림 정리 용기에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고 다이소에서 파는 아크릴 물감과 붓을 준비합니다. 물감을 짜준 다음 채색을 시작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어디에나 잘 묻지만 너무 두껍게 칠하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 처음엔 얇게 펴발라주고 덧칠을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범고래의 배 부분은 원래 흰색이지만 검정색으로 미리 덧칠을 해줍니다. 글루건의 표면보다 아크릴이 덧칠된 표면이 덧칠하기 쉽고 흰색 물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칠해준 다음 흰색으로 덧칠을 합니다. 물감이 마르는 동안 장난도 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물감으로 범고래의 특징을 살려줍니다. 어렸을 땐 저기 얼굴의 흰색 부분이 눈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모양입니다. 눈은 따로 있지만 만들지 않겠습니다. 범고래는 어떻게 저런 모양을 가지도록 진화를 한 것일지 그거 참 신기합니다. 채색까지 마감했다면 다이소에서 파는 글루건과 물감으로 만든 범고래 피규어 완성입니다. 반갑다 범고래야.